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저 진짜 이거 설 당일 저녁에 발생한 박 변호사님. 네. 고등학교 졸업을 지금 일주일 남긴 학생이 숨졌다는. 그렇죠. 설날 당일날 저녁 11시쯤에 이 동두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상가에서 20살 남성이 19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졸업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실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한 사건인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반이고요. 취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백 기자가 이 당시 현장 CCTV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다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CCTV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보여주시죠. 네, 지금 저기 하얀 헬멧 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걸어 들어옵니다. 건물로 들어갔는데 몇 분 있다 지금 시민이 나오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누군가 쓰러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뭐가 실려 나갔죠. 저게 저 고등학생입니다. 예. 지금 이미 사고 혼 거죠. 그러니까 헬멧을 쓴 남성이 들어가서 지금 살해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저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에 이 고등학생, 그러니까 피해자가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얘기가 수화기 너머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누구시냐, 저한테 왜 그러시냐 이렇게 피해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비명 소리가 전달이 됐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상황,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피해자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나오면서 어깨가 살짝 부딪혔는데 다시 편의점 나오면서 또 이제 어깨를 또 친 거예요.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싸움이 일어나고. 교수님, 일단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한다는데 이게 일단 저희가 뭐 맨날 이 우발적이다 뭐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어딜 봐서 우발적입니까? 저희가 우발적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늘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부딪혔는데 나중에 지금 이제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누구시냐? 저한테 왜 그러시냐? 그러고 난 뒤에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그 헬멧까지 쓰고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우발적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때부터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철저하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전부 다 우발적이다. 이거는 아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의 그런 용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게 결국 그 어깨가 조금 부딪히면서 시비에서 시작됐던 일이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이 밤 11시 한 15분경이고요. 그로부터 한 2시간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9시 한 15분경에 두 사람이 술집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이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좀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인근 길가에서 두 사람이 이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이 사건과 상관없이 그 2시간 전에 출동을 했는데 지구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저 헬멧을 썼던 가해자가 내가 폭행을 당했다. 이런 진술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헬멧 쓰고 찾아다녔답니다. 자, 앞서 CCTV에서 봤던 그 영상 그대로 헬멧을 쓰고 이제 경찰서 파출소로 갔다가 훈방 조치를 되고 나서 그 안갚음으로 이제 찾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상 합의하고 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제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집에 돌아간 후에 헬멧하고 흉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 학생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왜냐면 그 근처니까 상가에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저 상가에서 이 19살 학생을 만나고요. 저렇게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결국은 경찰 조사받고 나와서 훈방조치 나오고 나서부터 살해의 고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딱 그 카카오톡 메시지,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친구, 지인과 이렇게 나눈 그 카카오톡 메시지도 지금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뭐 흉기를 챙겼느냐 이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있어서 미리 범행을 좀 준비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톡을 한번 보면요. 진짜 칼 챙겼어? 예, 지금 왼쪽이 그 헬멧을 쓴 남성이고 오른쪽이 그 남성의 지인입니다. 진짜 칼 챙겼어? 흉기 챙겼냐고 물어보고 있고요.
꼭 그래야 해, 진정해봐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 집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아니, 보세요 이거 지금. 예? 이게 본인이 이제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뭐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흉기를 갖다가 챙겼냐라고 이렇게 묻고 그리고 이제 꼭 그래야 되느냐 진정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 범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좀 그 분노 같은 것을 제대로 조절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친구도 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재작년인가요? 그 김모라는 그 자가 PC방에서 PC방 아르바이트 하는 그 학생과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나서 시비가 벌어지니까 자기 집까지 뛰어가지고 흉기를 들고 찾아왔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은 그 피해자가 그 PC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상황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그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백 변호사님,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많이 좀 봤는데 그 댓글마다 이 피해자의 또 가족들 또 지인들,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저도 몇 번을 봤는데 보시면은 나 친구예요. 친구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같이 좋은 차 타고 놀러 가자고 말하던 꿈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던 친구였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백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일단은 뭐 유가족분들은 보복살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뭐 보복살인 맞죠. 그러니까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갔다가 거기서 앙심을 품고 와서 피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보복살인 맞는데 이제 법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보복살인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보복살인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는 고소나 뭐 증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불리한 진술 같은 거를 했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이제 살해하는 경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범행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보면 계획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우발적 살인과 범죄 계획살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형량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저희가 형량을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하게 처벌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흉기를 그러니까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감추면은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